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볼리비아 대사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중남미협회에서 지난주에 중남미 관련 뉴스를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미니카 대선 관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남미의 까리비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업인 출신 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6일 현지 일간 도미니칸 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혁명당 소속 루이스 아비나데르 후보가 52.5%의 득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중도 좌파 여당 도미니카 해방당의 곤살로 카스티요 후보는 3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 관련 후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가 확실해진 아비나데르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8월 16일 취임하는 아비나데르 후보는 오늘 우리는 승리했다며 이 승리가 누구 덕분인지 절대로 잊지 않겠다.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티요 후보도 추세를 뒤집을 수 없다며 패배를 시인하는 아비나데르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상하원 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이번 대선은 당초 지난 5월로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달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가팔라졌으나 선거 당국은 다시 선거를 연기하는 대신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인구 1100만의 도미니카 공화국에선 현재까지 37,425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79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데르 후보도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돼 대면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들은 감염위험을 고려해 대체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했지만 막판 차량 유세 등의 인파가 몰려 감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를 찾았으나 많은 유권자가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채 줄을 섰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아동을 노린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근절하겠다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는 대국민 발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이 종신형을 살도록 의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사람은 변태적이고 폐허가 된 정신의 소유자라며 콜롬비아는 이들을 모범적으로 처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내려 20일 의회에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약속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아동 성폭행범과 살인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헌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두케 대통령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을 종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한 데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4살 여자 어린아이 성폭행 살인사건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콜롬비아 가르손 지역에 살던 이 여자 어린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여자아이는 이번 5일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27살 청년으로 주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청년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두케 대통령은 어린아이를 잃은 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하며 콜롬비아는 절대 이런 범죄에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케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유관부처와 기관은 이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무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나 살인사건에 종신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일컬어지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림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6일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방정부의 아마존 보호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산림 파괴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4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13억 헤알 규모의 자산분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서부 마토그로소주에 속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적발된 벌목자 6명에 대해 연방법원이 1억 4,300만 헤알의 자산을 동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무단 벌채와 방어로 7,000헥타르 넓이의 산림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연방법원이 북부 아마조나스주와 호라이마주에 걸쳐있는 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에서 불법 광산 개발업자들을 내쫓는 조치를 15일 안에 시작하라고 국방부와 법무부, 환경부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광산 개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은 브라질 최대 규모의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면적은 인접한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해 970만 헥타르에 달하며 2만 7천 명의 부족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광산 개발업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인 임시대통령 후안 과이도가 임명한 임시정부 인사들의 체포에 나섰습니다. 영란은행에 보관된 금을 둘러싼 두 대통령의 소유권 공방에서 영국 법원이 과이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3일 베네수엘라 일간 엘 나시오날에 따르면 타렉 윌리엄스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체적으로 임명한 임시정부 관계자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부총장은 이들이 감염병 대응에 쓰인 국가자산을 빼앗으려 했다며 반역과 조직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영국 법원은 마두로 정권이 영란은행에 보관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금 31톤을 인출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수반은 마두로가 아닌 임시대통령 과이도인 만큼 마두로 정권이 임명한 중앙은행 이사진은 금 인출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인출한 금을 팔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쓰겠다고 주장했던 마두로 정권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 측은 이번 판결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금 자산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금 소유권을 인정받은 과이도 측은 금을 당장 인출하지 않고 영란은행에 계속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마두로 정권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인사들인 과이도 의장이 임명한 중앙은 인사 5명과 외교장관, 영국, 미국 주재 대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사부총장은 영국의 이번 행동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세운 계획의 일환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4일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에 있는 하루 사망자가 52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3만 366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는 2만 9,893명의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5번째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날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브 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미국이 13만 2,3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브라질이 6만 4,365명, 영국이 4만 4,198명, 이탈리아가 3만 4,854명의 순서입니다. 멕시코의 누적 환자는 25만 2,165명으로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페루, 스페인, 칠레,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습니다. 이상 중남미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